믿는 도끼 발등찍. 믿는 복귀의 도끼 발등찍. 불륜 영화 탑10. 10번째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What is this music? Do you like it? Yes. Do you want to dance? Now? Yeah? Okay. 12영화는요? 저 가기 전에 책을 좀 드릴게요. 저 가시는 길에 좀 더 가세요. 더. 자 멈추시고 이제 오른쪽이요. 아 좋아요. 책장 위에서 두 번째 칸 그리고 왼쪽에서 네 번째 책. 네, 그 책의 23쪽을 한번 펴보세요. This moment is your life. 10위는 Unfaithful. 예. 나쁜 놈. 그놈 진짜 나쁜 놈인데. 언페이스풀. 오작 닮아갖고 그거 아주 그냥. 나 그렇게 잘생겼니 내가? 응? 닮았다고? 하는 짓이. 나 그러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문구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02년작이죠. 네. 에이드리안 라인 감독의 영화죠. 에이드리안 라인. 예. 뭐 은밀한 유혹, 롤리타, 위험한 정사, 전문가야 이 라인 아프 위크, 전문 감독이야. 진짜 전문가. 플래시 댄스 뭐 이런 영화 대단한 만들었는데. 전문가. 여체 전문가라고 봐야 돼. 아니, 정말 여자 몸 잘 찍어. 그렇기도 하고 이 음향부터 막 귀 감기는. 형 말씀하세요. 네. 이따 할게 다시. 근데 저는 영상미가 이 영화도 기가 막히죠. 에드리안 라인이잖아. 네. 우리 전에 뭐 했는데 에드리안 라인 거? 롤리타였나? 그렇죠. 리처드 기어가 남편 에드워드 썸너 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썸너 또 다른 썸너인 코니 썸너 역은 다이안 레인이 했죠. 다이안 레인이 이 영화에서 정말 아줌마인데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죠. 우리 참 나이 먹었는데도. 우리 지난주 극장 가다 트럼보에서 예, 트럼보 와이프가 했죠. 이미 이제 많이 늙었는데 요 때는 뭐 마지막 전성기라고 봐야 되나? 이 예쁜 거는 남자뿐만 아니고 여자가 봤을 때도 예쁜 거였죠. 그 영화 속의 친구들이 보면서 맞아. 예쁘다고 하죠. 관리 잘했다, 네, 이런 말 하죠. 예쁘다. 30대 중반은 돼 보이죠. 예, 올리비에 마르티네즈가 폴 마텔이라고 그 코니 썸너가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는 예. 책 중개상. 네. 예, 그래서 뉴욕 거기 소호 같은데 네. 소호 거리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살면서 책들이 잔뜩 꽂혀 있는 그 집에서 그렇죠. 두 사람이 바람이 납니다. 책 전문가. 내연남이지 내연남. 얘는 이제 총각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도 유부남이었죠. 유부남이었던 거야. 별거 중인 유부남이었죠. 이게 프랑스 악센트를 써가면서 여자를 유혹하죠. 이놈이 아주 선수죠. This moment is your life. 뭐라고? This moment is your life. 예, unfaithful 하면 뭐죠? 믿음 안 가. 예, faithful 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 안 가는 믿을 수 없는. faithful. 예. 어떻게 이렇게 찍냐? 이 영화는 뭐 벌써 뭐 14, 15년 됐네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불륜 영화 하면 누구나 기억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그 정도로 아주 히트한 불륜 영화. 제일 먼저 불륜 영화 하면 이 영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 영화 딱 생각이 나죠. 뭐 좀 리얼해. 불륜 영화의 클리셰들은 다 있는데 에드리안 라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낙 잘 찍어요. 이 사람이 특히 여자 몸 이런 거를 조명 이런 거랑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찍어. 그것도 관능적으로 에로틱하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뭐 옛날에 그 미키 루크랑 킴 베이싱가 나왔던 나인 앤 하프 위크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걸로 유명해가지고 그 뒤로 뭐 그냥 이 영화도 뭐 무슨 다이안 레인이 뭐 엄청난 노출을 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배꼽 정도. 배꼽 아니 나오던데. 뭐 가슴 나오고 그러는데 가슴도 나오는데. 나오는데 배꼽이 더 근데 이상하게 개인적 취향이니까. 아니 시작부터 그래요. 시작에 강풍이 막 불잖아요. 바람 부는 거. 강풍이 엄청난 강풍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랫동안 부는데 다이안 레인이 쇼핑백과 비닐봉투를 막 양손에 들고 막 날아다니는데 이 코트가 날리면서 그 짧은 미니스커트에 이 다리 살을 막 보여주는데 다리가 드러나지. 거기서도 약간 섹시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라니까 에드리안 라인의 장기가 사실 우리가 그냥 포르노 이런 거 다 남자들 보잖아. 그러면은 아까 김 PD가 얘기한 AV 필름 이런 거 보면은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나오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섹시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 되게 재밌던 건 강풍 부는 씬에서 거리에 있는 뭐 일하시는 분들 남자들이 다 다이안 레인을 쳐다보고 있어요. 저 멀리서 샷을 찍는데도 다이안 레인을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 언페이스풀은 한 30대 중반 정도 됐나요? 뭐 하여튼 극적으로는 한 이제 아들이 7살인가?
30대 중반. 예, 7살 정도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중산층. 완전히 그- 미들 클래스에 예, 그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 뉴저지인가요? 네, 뉴저지. 뉴욕 교회에 살고 네. 있는 거죠. 네. 그 남편은 아주 사업가고 돈도 잘 벌고 남편 네. 직업이 뭐 리처드 기어 직업이 뭐야? 무슨 트럭 관련 회사. 뭐 하여튼 뭐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중견기업의 사장. 사장이에요. 거기 예. 공장도 갖고 있고. 예, 예. 하여튼 뭐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유복한 집 예. 그리고 가정을 잘 꾸린 그리고 리처드 기어가 워낙 멋있잖아요. 나는 여기 얘 바람피는 얘 프랑스의 얘보다 리처드 기어가 훨씬 멋있던데 이게 제가- 아까 내가 얘기한 짜장면 짬뽕이라 아, 근데 제가 그 불륜 영화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보통 클리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바람을 피는 여자의 남편들이 보통 찌질한 경우가 많아요. 그 찌질하다. 네.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이 영화는 그런 클리셰가 없어요. 없죠. 이 남편도 너무 멋있어. 그리고 예. 정말 둘이 전혀 문제가 없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고 애도 네. 참 귀엽고 그런데 남자가 아니고 남자라면 그런 욕에 넘어갈 수 있지만 여자가 넘어갔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 언페이스풀이 굉장한 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 돈 많이 벌었고 특히 다이안 레이는 이걸로 무슨 연기상 이런 거 후보에도 많이 올랐어요. 네. 웬만한 거 다 올랐더라고요. 오스카 후보에도 네, 올랐죠. 오스카 후보도 오르고 골든글러브. 아 연기도 좋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20대 초반에 아주 풋풋한 다이안 레인을 기억했잖아요. 그때 뭐 스트리트 오브 파이어 이런 데 나와가지고 와, 예쁘다 막 그랬었는데 오히려 여기서 이 원숙한 여자의 그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목욕신도 나오고 이렇게 옷 갈아입거나 네. 뭐 이렇게 아까 진우가 얘기한 치마가 막 홀라덩 거기서 속옷이 노출되거든요. 홀라당. 아 빤스가 보이나? 예, 예. 아, 네, 빤스 속옷이 되게 산티나네. 아 이 형 진짜 야, 산티나네. 빤스가 빤스지. 얘는 모든 걸 산티나가 만들어. 형 지금 그거 빤스잖아요. 정비사도 빤스. 예. 그래서 이 다이안 레인의 그 유혹에 넘어간 여자의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것도 죄책감과 이 그러면서도 조절 안 달된- 되는. 달된 모습이 겹쳐져 그렇죠? 있는 그걸 보여주죠. 조절 안 되죠. 그리고 리처드 기어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네. 괴로워하는 모습.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이서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아이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 이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제 이거를 스토리를 어디까지 이제 스포일이 안 되나? 아 그냥 스포일 합시다. 이거 뭐 옛날 영화니까. 최 과장 네. 전문가인 네가 알아서 하세요. 결말만 얘기하지 말고 스포일 좀 해주세요. 스토리 다 다 얘기했는데. 얘기해 보. 그런가요? 네, 어쨌든 예. 이 중산층 여성인 아주 뭐 남부러울 것 없는 코니 썸너가 맨하탄 한 중심에 바람 부는 날, 그렇죠. 바람 부는 날이었구나 예, 또 그날. 바람 부는 날,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어. 엄청난 바람이 불죠. 바람 부는 날 바람을 피웠어.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렇죠. 그렇죠. 바람이 근데, 엄청 불지. 예, 뭐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바람 때문에 막 자기 추스리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다 한 남자랑 길에서 부딪혀요. 그렇죠. 넘어져서 무릎이 다칩니다. 이게 왜 이거 부딪힘 클리셰 아니야 이거? 남녀. 의 정도가 좀 지나쳤죠 사실. 예. 거의 이제 포개졌죠. 포개졌지. 예.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이제 이민자인 것 같고 프랑스 쪽 이민자인 것 같고 예. 이제 책 중개를 하는 사람이고, 근데 자기 아파트에 들어와서 자기가 치료해 줄 테니까 들어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영화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 이 장면이 다시 나오죠. 그렇죠. 자기가 거기서 그냥 택시를 타고 그쵸. 집에 돌아갔으면 그 모든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냥 빠이빠이. 슬라이딩 도어스 예, 같은.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남자를 따라서 쫄래쫄래 3층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남자가 선수야 선수. 아주 선수인 거죠. 대단한 선수. 일단 들어오자마자 이 남자는 이제 딱 그냥 물은 거예요, 그냥. 일단 들어왔다. 이거. 달인. 예. 낚시질에 성공했다. 이거. 예. 나쁜 놈.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좀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남자가 불륜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남자가 함정을 파고 저는 함정에 지금 빠지겠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막 이렇게 저질렀다기보다 본인은 막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상대 남자가 막 너무 들이대고 매력적으로 들이대니까 그렇죠. 막 끌려가는 거죠. 그냥 올가미를 딱 만들어서 예, 예. 탁 찬 거지. 네. 아, 근데 그게 못 올가미가 빠져나가나. 내가 올가미인 거 알면서 올가미에 죄이는 게 이거는 대단한 전문가죠.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스토리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스토리 계속 얘기할까요? 이게 네. 스토리 해주세요. 야 졸지 마. 까먹을까봐. 까먹을까봐 빨리. 제비들이 그 아주머니들 이렇게 춤 한번 땡기시죠 할 때 그 쓰는 수법이 그 아주머니들이 어쩔 수
게 만드는 뭔가 있대. 아, 그럼요. 그 기술들이 있대. 그럼요. 박수 받아 마땅하죠. 땡기는 그게 있더라고. 네. 춤출 때도 이렇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손길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요. 무너진대. 저는 그냥 보면서 약간 소주 먹는 듯이 저 자식 저거 이거를 몇 번을 그냥 연신 그냥 폴마텔이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끌려 들어가서 계속 이 남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전화를 할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동전을 넣고 결국에 전화를 하고 그 아주 네. 어? 그리고 여자가 당신한테 고마워서 그때 나 도와줘서 고마우니까 뭐 와인 한 병 보낼 테니까 주소 좀 알려달라라고 하니까 다짜고짜 어디냐고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죠. 네. 거기 또 중요한 또 씬이 나오잖아요. 뭐지? 와서 커피나 한 잔 하자. 하지만 다이언 레인 손에는 이미 커피가 들려 있었죠. 그렇지. 그랬더니 이 커피를 전화기 공중전화기 위에 그냥 놓습니다. 올려놓고. 야 이거는 이런 묘사는 야 이 여자의 기가 마음. 막힌 그것도 거야. 약간 웃으면서 그쵸. 미소를 띠면서 커피를 딱 올려놓지. 근데 또 기억나세요? 방에 들어가서 커피를 잘 먹었다고 나와요. 하지만 커피를 한 입도 먹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의 사무실로 갔을 땐 사모님 커피 드릴까요? 했을 때 됐어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커피를 입으로 안 먹고 뭘로 먹은 거야 이거? 말도 안 돼. 가슴으로 먹었네. 뭘로 먹었네 아주 그냥 이게 아주 그냥. 아무튼 이제 이 그래서 불량식품이야 이 이게. 폴마텔이라는 남자는 좀 매력적인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야성적이고 자유분방하고 부럽죠. 예, 자기 남편도 굉장히 멋있는 중산층의 남편이지만 안정적인 그 남편인과 다른 무슨 야생마 같은 그런 그렇죠. 매력을 가진 남자인 거죠. 볶음밥인 거죠. 나는 지금 짬뽕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악센트 억양에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완다라는 이름의 물고기 했을 때 거기서 계속 러시아 말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 여기 이제 이 프랑스 사람이고 또 미국 사람들이 동경하는 데가 또 프랑스 아니야. 유일하게 또 동경하고 가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프랑스 억양으로 딱 하니까 거기에 그냥 그게 억양뿐만이 아니고요, 형. 저는 이 폴마텔의 모든 면이 다 안정적인 여자일수록 더 빠져들 수 있는 호기심의 매력을 볼 수. 외모도 그렇고 억양도 그렇고요. 아파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책들로 가득 쌓여 있는 이 그 분위기. 그쵸. 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샥형 작업실 같은 정말 그 분위기. 내가 하나 더. 여자들 되게 좋아하는 그 분위기. 그치 여자들 이 방에 오면 되게 또 좋아. 하나. 어디든 가서 셀카 찍고 하는 그 분위기. 중요한 건 그 책을 그놈이 읽었을까 하는 거야. 하나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었을까 하는 거야. 다 그건 읽었지. 장식품이지. 아니 걔는 그 되게 박식하고 박식한 척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주 그런 쪽으로 발달한 인간인 거지. 발달. 아니 그런 능력만을 꿈꾸고 사는 그런 인간인 거지. 이 영화를 보면은 이 폴 마텔이 그렇게 뭐 바람둥인가 뭐 이거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여자를 한번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똑같은 올가미를 채가지고 그래서 하는 장면을 보죠. 엄청나게 또 저 질투를 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보고. 나는 그거 질투하는 거 연예인이, 보니까 쟤도 천상 여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격정적인 불륜에 빠져듭니다. 거짓말하고 남편한테 속이고 계속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다가 남편이 이상한 거죠.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눈치채겠지. 눈치를 챈 거가 아니고 다른 데서 얘기를 듣지. 얘기도 듣고 그 전에도 살짝 눈치채고 있었지. 아예 눈치를 채요. 예. 얘기도 직접적으로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자기가 회고한 직원이 이제 바람 피는 거를 봤는데 나가면서 네 가정이나 잘 지켜라라고 하면서 나가니까 그렇죠. 그 얘기가 뭐겠어. 거기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리고 자기도 좀 느낌이 좀 쎄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 뭐 이 다이언 레인이 됐던 알리바이가 틀리잖아. 예. 그게 약간 이 남자도 이 육감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서 다이언 레인이 뭔가에 다른 거에 빠져 있다라는 눈빛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거예요. 설거지 장면. 설거지 장면에서 다이언 레인이 접시를 닦는데 멍하니 닦으면서 평소의 행동과 너무 다른 거지. 막 빨리빨리 닦고 넣고 이게 아니고 행동도 굉장히 궁뜨고 느린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멍하니 빠져있고 미소 짓고 하는 모습을 우리 리처드 기어가 보거든요. 우리 리처드 기요? 그 왜 거기다 감정이입을 했어 또. 얘는 지금 프랑스 쪽에 감정이입이 그리고 됐대요. 그 남자와 딱 불륜을 저지르고 집에 돌아와서 욕조에서 목욕을 하는데 리처드 기어가 쓱 들어와서 자리에 한 자리 더 있냐. 혼탕.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탕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부부니까. 예.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가 피하죠. 그렇죠. 벌써 그런 데서도 확 느껴지지. 예, 확 느껴지죠. 이 여자가 왜 날 피하지? 라는 생각도 하고. 그럼 그래서 정말이구나. 이제 사람을 써서 이제 그 증거를
확보하죠. 저 아주 노련한 사리 탐정 나오죠. 예. 결국은 저 심부름센터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알게 됩니다.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알게 되고 찾아가죠. 그렇죠. 찾아가서 자기가 아내에게 줬던 선물이 그 집에 가 있는 걸 보고 이게 왜 여기 있냐? 뚜껑이 열리죠. 뚜껑이 열리고 그걸로 그럴 때 총질하게 돼 있는 거야 사실. 총이 없었기 때문에 주먹질하고 싸움질하고 총이 막. 없었기 때문에 그 선물로 그냥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모티브죠. 네. 그 뭐라 그러나요? 그걸 스노우 글로브, 스노볼 스노우 글로브라고 하죠. 그 이렇게 눈 내리는 유리 안에 수정공. 수정군 유리 군대 그 안에 이렇게 뒤집으면 눈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거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집에서 그걸 모으는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숨겨진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죠. 예. 그게 또 살인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그걸 한 대 때리니까 그냥 제대로 맞았어. 2대 때렸죠. 같은 거 2번 때리면 모두 그 나쁘죠. 뉴스에 나온 얘기야. 내연녀 너 참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그 드라이한 이야기가 이런 심각한 어떤 감정 라인이 다 있다. 근데 그 살인 현장에 얘는 거의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전화가 울리는 거야. 그렇죠. 자동응답으로 넘어갔는데 자기 아내. 와이프가 이 남자한테 이별을 통보하는 거야. 나야. 우리 더 이상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만 참았으면 살인을 면할 수 있었는데 참을 인자 안 하면.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사건이 그렇게 벌어져서 이제 이 살인 네. 살인 사건이 이제 되면서 이 살인의 주인공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다이언 레인도 나중에 그렇죠. 나중에 알게 되고 경찰이 막 찾아오죠. 네. 예. 그러면서 이 두 부부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고민하는 그런 장면으로 갈등도 나오고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주 뭐 전형적인 불륜 영화. 아까 뭐 이게 클리셰들이 많죠. 나는 그 왜 영화 박하사탕 보면 이제 설경구가 그 와이프 김여준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여관을 찾아가서 그렇죠. 근데 가서 남자는 신경 안 써. 남자는 그냥 이렇게 치워놓고 자기 마누라를 막 때리면서 데려 나오거든.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불륜이 있는데 과정은 어떻게 됐든 내 여자랑 바람 피고 있으면 누가 더 미울 것 같아? 그거 심각한 문제다. 그게 나는 다 똑같을 줄 알았거든. 다 다르죠. 근데 그게 다르더라고. 그것도 저 되게 재밌게요. 그거 혈액형별로 다르다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남자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많이 나오지. 내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면 주변인인.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 아는 이름 석자라도 아는 놈이 그랬을 확률이 높죠. 근데 정작 미운 건 내 와이프거든. 내 여자친구고. 그래서 내 여자친구를 때리고 걔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그런 건데 대부분 남자들은 그 남자한테 복수심을 표현한다는 거지. 이런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자하고의 관계를 더 지속하겠다 그러면 여자를 때릴 것 같아. 근데 이 관계를 끝내고 싶으면 남자를 팰 것 같아. 그래? 응. 왜요? 아니 반대일 수도 있어. 반대일 수도 있어. 반대일 수도 있어. 반대일 수도 있어. 너 그런 경험을 안 해봤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안 해봤어. 둘 다 때리고 싶죠. 그렇지. 그건 맞아. 네. 둘 다 패 죽이고 둘 다 때리고 싶지만 차마 둘 다 패 죽이는 그 뉴스도 많아. 차마 여자한테 손을 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남자한테 과거 여자한테는 이별을 통보한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복수를 한다거나 아니 그걸 반대일 수도 있겠다. 진짜 저놈만 없으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방금 살인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것도 순간적일 수 있지만 아니 근데 판단이 막 그 얘기를 해요. 리처드 기어가 이제 아내가 남편의 살인 사실을 알고 나서 도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사자후를 터뜨리죠. 사실 그놈보다 당신을 더 죽이고 싶었어. 라고 거의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저는 본심이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아무튼 이 영화에서는 리처드 기어가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하고 사실 나는 이 영화를 처음 나왔을 때 봤을 때는 내가 리처드 기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용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정말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바람을 피면 그 가정은 깨진다고 봤거든.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 피는 건 뭐 다시 돌아오고 가정을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하지만 여자가 마음을 줬다는 얘기는 이거 더 이상 이거 가정이 안 된다. 이거 그런 통설적인 관념이 있었는데 그건 약간 편견인 것 같아.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옛날에 통용되는 거 하지만 좀 편견인 것 같아. 일단은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고 우리 남편 뭐 바람기 있어 근데 우리 마누라가 바람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있어도 사실. 아무튼 근데 이제는 시대가 정말 좀 이렇게 평등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여자한테도 그 감정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 영화가 나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 영화에서 다이안 레이는 사실 이 남자의 어떤 관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여자가 사랑받는 느낌이라든가 어떤 사랑하는 존재로서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정말 남자들처럼 욕망의 대상. 그렇죠. 정욕, 섹스의 대상이야. 그래서 이거가 좀 약간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근데 여자가 난 있어야 알수 충분히 있을 것 일반적일 것 같아. 저희가 뭐잘 모르. 여자가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자들은 다 다르니까. 아니 나는 이런 느낌이 많이. 남자도 왜냐면 마찬가지로 다 다르죠. 남자는 되게 비슷해. 아이, 다 비슷해. 특히 그렇게 말 다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형은 비슷합니다. 요게 그 폴과 비슷할 것 같아요. 맞아. 이 폴이 쓰는 이 여러 가지 방법. 맞아. 젖을 잔뜩. 야, 밭다리 걸기. 화살을 우리한테 돌리지 말라니까. 그래 알겠어요. 어? 자 화살을 우리한테 없던 돌리지 말로. 마. 나는 이런 자 편집하지 마시고요. 없던 말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인간 동물이잖아. 동물이 느낄 수 있는 그 흔히 말해서 새들이 아름다운 깃털을 내보이면 그때 새가 날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라서 아름다운 깃털을 내보이면 여자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발산하면 여자들이 오는 거야. 그게 공통된 매력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동물들이 딱 그런 건다며. 그래서 와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뭐 신체 접촉이 있거나 뭔가 이게 어떤 다른 접촉이 있을 때 그때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교환하듯이 서로의 유전적인 정보를 교환한다는 거지. 그래서 맞으면 머물고 아니면 간다는 거야. 근데 남녀가 딱 만나서 손을 악수를 하고 뭔가 이렇게 공통된 어떤 정보들이 있어서 선망하는 정보가 있지만 그 또한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남자건 뭐 섹시한 남자건 떠나는 거거든. 근데 머물기 시작하면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건 남자건 여자건 동일한 문제야. 다만 여기 나오는 폴 얘는 아름다운 화려한 깃털을 가진 새하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지금 다이안 레이는 그런 깃털을 가진 남자를 평생 동안에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때 만난 거야. 그 이전까지 이차이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화려한 깃털을 가진 정말 멋있는 남자같이 보이지만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는 이 사람이 가진 유전 정보보다 폴이 가진 유전 정보가 훨씬 더 세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동물이니까. 그래서 벌어지는 일 같아. 그래서 어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그냥 확 끌려가지고 끌려서 된 거지. 예, 그래서 자꾸 고민하잖아. 내가 왜 이럴까? 내 몸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죠. 더 심각한 부분은 표현 참 잘했다고 보는데 여자는 배꼽 얘기했지만 배를 한번 쓰면 문지르는 것만에서도 어떤 희열감을 느껴. 그런 유전적인 정보들로 근데 인해서 그런 생물학적인 어떤 그거는 내가 보기엔 좀 무책임할 수 있어. 왜냐면 이 다이안 레인이 만약에 이 폴 마텔 이 프랑스 애랑 같이 살면서 애 낳고서 같이 10몇 년을 살았다. 그러면은 금방 깨졌을 수도 있거든. 아, 그건 당연하지.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 못하는 거 판단 못하는 거지만 그거는 신체적인 유전 정보가 아니라 삶의 정보지. 어? 삶의 정보에서 그런 남자가 못 살아. 그렇게 바람기 있는 남자가 어떻게 계속 관계를 유지해? 그건 사회적인 문제의 삶의 그러니까 정보고 그런 게 다 복합적이라는 얘기지. 복합적이긴 그러니까 한데 그렇게 빠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난 이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영화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이 남자와 그렇게 언급결에 관계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그쵸. 다이안 레인이 너무 이 남자한테 덜미를 탁 잡혔다라는 느낌이 들죠. 우리 관객 입장에서. 그 장면이 그 장면이 이 영화의 최고의 장면이죠. 아 저도 맞아요. 지하철? 똑같이 지하철 장면이. 아, 그래? 그리고 다이안 레인의 연기가 집에 돌아오는 네. 기차 안에서 혼자 죄책감과 흥분감이 뒤섞여 있는 표정. 그 만족과 후회와 어. 이런 눈물도 흘리면서 아주 웃다가 막 울다가 웃다가 네. 하는데 그 사이에 그 두 사람 간에 있었던 배드신이 이제 나오죠. 배드신이 중간중간 섞여 나오죠. 야 이런 연출은 기가 막힌 것 같아 진짜. 그리고 화장실을 가잖아. 그거 자꾸 네가 불량식품에 맛을 들이면 안 돼. 화장실 가서 빤스 펜 속옷을 빤스 벗고 버리는 자꾸 거? 형 때문에 나도 그래서 저 속옷을 벗어버리고 빤스가 친근하잖아. 휴지를 막 잔뜩 해서 그러니까 야, 그 이게 장면이 있었구나. 참. 이게 왜냐면 이게 지하철. 폴 마텔이 이게 완전 기술자야 이 새끼가. 나쁜 식이야. 이게요 완전 점층적으로 이게 이 방법들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에 방문했을 때 이 무릎이 아픈데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다이안 레인이. 그랬더니 얘가 말도 없이 가서 얼음을 자기 무릎에 탁 대요. 그치, 이거 그러니까. 되게 간접적인 이상한 스킨십이 느껴지는 거지. 짜릿하면서 뭔가 아픈 무릎에 얼음.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 단계 기억나세요? 다음 단계 다이안 레인이 집에 찾아갔는데 코트? 이번에는 점자책. 점자책. 점자책을 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손을 잡죠.
그러면서 이 점자를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맨 윗줄부터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훅 훑다가 갑자기 밑에서부터 위로 훑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에 갔을 때 다이안 레인이 넘어지는데 왜 넘어지냐? 이미 이 집문을 열고 대문에 딱 들어갔는데 울려 퍼진 음악이 있거든요. 아주 끈적끈적한 어떤 음악이었죠, 형? 블루스 음악, 그루지안 이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이 노래가 뭐죠? 했더니 폴 마트리 얘기죠. 같이 춤추자고. 그럼 세상에 춤추면서 이 우리가 그동안 익히 들었더니 클리셰적인 귓속말이 나오죠. 당신의 눈은 너무 아름답소. 밤에도 눈을 뜨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넘어지거든요. 아 거기 너 그거 기억 안 나? 집안에 들어왔을 때 코트 벗으라고 무슨 불어를 먼저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불어로 얘기하니까 뭘 벗으라는 동사만 들은 거죠. 동사. 학생 때 이제 공부한 게 있으니까 대충 알아들은 거야. 그렇죠. 뭘 벗으란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 당신 코트 벗으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코트를 딱 받아주는데 목덜미로 손을 이렇게 일부러 손을 목덜미를 이렇게 진짜라니까. 훑으면서 이렇게 옷을 진짜라니까. 벗겨. 내가 이렇게 핸섬한 남자가 아니었으면 얘는 진짜라니까. 성희롱 그러고 아마 그렇죠. 바로 그냥 아니 날아갔을 근데 거야. 나는 여기 되게 중요한 점이 있어. 진우가 그 부분을 잘 얘기했는데 뭐냐면 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여자의 반응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기술이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그 다음 수법을 쓰는 거야 계속. 아 요만큼 넘어왔구나 저만큼 넘어왔구나 하는 거를 오작처럼 꼼꼼하게 야, 체크한다니까. 뭘 자꾸 그렇게 하면서 여자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니라 일종의 게임인 거야 얘한테는. 그죠. 그만큼 넘어왔겠지 이만큼 됐지. 그러니까 급하지도 않아. 어떻게든 남자는 항상 우리의 좀 이상한 얘기하면 어떻게든 빨리 잡아뜨리고 싶은 게 남자인데 그렇지 않아. 얘는 빨리 잡아뜨리겠다는 생각이 아니야. 그래 요만큼 했고 요만큼 해서 결국 완벽하게 잡아뜨리고 싶다는 거를 가진 이상한 욕망을 가진 나쁜 놈이야.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 이 폴 마트 얘는 아직 20대 뭐 27인가 뭐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그러니까 그래서 리처드 기어가 맨 처음 이 남자를 딱 맞닥뜨렸을 때 한 얘기가 당신 누구냐고 그 얘기 하기 전에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딱 보고 그 한국식으로 너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기차드 기어가. 예. 그러니까 너무 어린애가 자기 그렇죠. 와이프와 그렇게 정분이 났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 거죠. 남자도 나이 이런 것 때문에 느끼는 질투하지. 질투가 있어. 질투하는 거야. 저는 이 영화가 불륜 영화임이 바로 이 폴 마텔의 캐릭터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프로 정신. 예, 아니요. 이 불륜이 이제 인륜을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저는 이게 인륜이라고 봐요. 시스템 유부녀에게 들이대면 안 된다. 아 유부녀에게 예. 들이대면 안 예,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는 남편이 남편이 있는 있는. 아내에게는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되거든요. 다른 이성이. 저는 그게 인륜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뭐 여직원도 있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제가 유부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랑도 너무 친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내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한테도 예전에도 뭐 남자친구가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과도하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너무 친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인륜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폴 마텔이라는 이 남자 젊은 남자는 그게 없는 거죠. 처음에 몰랐잖아 유부녀인지 천연지 처음에 몰랐지. 그게 그냥 중요한 점이야. 매력적인 아니 여자라고 그게 아니라 매력적인 게 아니라 지 맘에 딱 들어서 넘어뜨리고 싶은데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얘는 모든 게 그렇게 작동하는 사람이야. 그냥 게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그 다이안 레인 게임을 하면 안 돼 인간은. 왜 안 돼? 그게 인간의 그 아니 근데 그게 뭐냐면 천성이- 그 다음이야. 내가 이 사람하고 평생을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그게 개발돼야 되는 것을 얘는 단순히 그 부분만 생각하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닌 거지. 사랑이 그렇게 적어도 시작되는 거지. 하나 더. 폴 마텔한테는 사랑이 아닌 거야. 아니 얘가 여기 이 영화에 보면 얘 얄밉고 얘가 나쁜 놈 같이 보이지만 인간이 다 이렇게 산다니까. 뭐 천생연분이고 그게 내가 결혼을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남자가 내 정말 인생의 남자였고 내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예,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야 내가. 그래서 인간은 모노가미가 아니야. 아니 그거는 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무슨 왜 모노가미가 아니야. 논리적으로 좀 얘기해 볼게. 아니 모노가미인데 두 번째 내 여자가 내 인생의 사랑이었고 난 그 여자와 남은 여생을 보냈다. 그게 이렇게 심리적인 거잖아. 아 그럼 뭐 심리적, 사회적 어떤 맞아떨어지는 최적의 상태인 거잖아. 그 최적의 상태를 선택할 뿐이지 나머지는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인간은. 그러니까 최적의 상태고 아니고 사람이 이거는 남자와 여자 내가 결혼은 물론 안 했지만 아직
이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랑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 우리 그런 증거들을 볼 수 있어요. 모노가미가 아니라고 좀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위대해지는 거야. 극복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고 그거를 승화했잖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손 꼭 붙잡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응? 니마 그 강을 좀 건너주 그 영화를 봐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이 위대해지는 포인트예요. 물론 위대하지 않은 인간들이 더 많지만 그것까지 싸잡아가지고 인간은 모노가미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싶어요. 물론 나는 그거에 자신이 없고 그렇지만 그런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여기서의 폴 마텔 여기서 이 영화에서는 이 나쁜 놈처럼 나오고 나도 얄미워 이런 놈이. 네가 얄미운 거면 인륜을 어기는 사람이죠. 좀 얄밉지. 리처드 기어가 불쌍하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만 처음에 그 바람 부는 날 아름다운 여성을 본 거야. 그래서 도와준 거잖아. 도와줬는데 사랑스럽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시작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최 과장님 얘기대로 그 다음에 남편이 있는 사람인 걸 알았으면 인륜을 벗어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인륜이 어디까지인가요? 그 이제 여기서는 결혼한 전제가 있으니까. 과도하게 그 여자한테 접근해서는 안 됐던 거죠. 되게 둘이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기 전까지 그럼 내 마음이 갔는데 그럼 그거는 뭐야? 이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그 여자가 밝히지 않았잖아. 내 마음이 갔어. 그럼 그건 뭐야? 그럼 나는 어떻게 돼? 그 마음을 접을 수 있어? 네. 그냥 끊거나 막 할 수 있어? 네. 그렇지 않은 해야죠, 사람도 있다는 오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니 있다는 나는 거야. 지금 그 지점을 얘기한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죠. 내가 호감이 있어도 유부녀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안 그런 놈도 있겠지만. 선택의 문제일 뿐이야. 선택의 안 그런 사람도 있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내가 이 남자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 대상을 무엇으로 보느냐도 중요한데 이 사람은 무조건 성적인 대상으로 본 거야. 그것도 실험하는 성적 대상으로. 마음이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다이안 레인이 지금. 그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게임하듯이 계속 넘어가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 남자가 100% 나쁜 거지. 형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과 성적인 거를 이렇게 좀 이분화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영화에서요. 폴 마텔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여자를 쟁취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는 흘리기만 해요. 다가온 건 다이안 레인이 다가오는데 그것도 노력이야.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다이안 레인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댄스를 같이 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귓속말을 하고 다이안 레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가는데요. 거기에 자기가 물건을 두고 와요. 물건을 떨어뜨리고 와서 이걸 다시 가지러 들어오다가 엉키게 되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건을 왜냐면 옷을 안 입고 나가 위에도. 그렇죠. 코트랑 그것도 떨어뜨리고 가죠. 그 도너츠 같은 그거를. 중요한 건 이거를 자기가 진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야 돼요. 그냥 코트를 가야 안 돼요. 입고. 네. 춥잖아. 아니 상관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거의 지갑 내가 들었는데? 진짜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가야 돼요. 아니 그것까지 다 때려쳐야죠 그냥. 근데 나는 이렇게 보는 거야. 내가 추측한데 여성들이 이 영화를 볼 때 한 판타지 포인트는 뭐냐면 저렇게 나를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나에게 작업을 걸어주는 남자라면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이거 금기시된 것에 대한 어떤 반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말 잘해주는 남자는 바람둥일지언정 내가 그런 마음을 가고 그런 것을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꾸 이 남자에 집착하는 건 뭐냐면 이 남자가 그것을 정말로 여성들을 배려하면서 뭔가 마음의 어떤 그 넓은 제너레이션한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 충족거리인데 그 욕망이 성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 게임 같은 욕망이 있는 거야. 이 여자를 완전히 마음속에 정복하고 싶은 이 여자가 나한테 매달리게 만들고 싶은 그걸 계속 즐기는 남자야. 네,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이고 그게 형이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예요? 그런 남자.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나쁘다. 나쁠 뿐더러 남자는 그런 마음을 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 아니 김 PD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건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건 보수적인가? 아니 보수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인 거야 충분히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한 부분대로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나는 남자를 용서를 못 하겠어. 아니 지금 아주 그냥 흔한 말로 남녀가 혹은 연놈이라고 하죠. 연놈이 눈이 맞은 거야. 지금 이 상황은 뭐 결혼했건 안 했건 간에 둘이 눈이 맞아서 통정을 한 상황이 된 거지. 아주 그건 팩트야 지금. 근데 그 용서를 형은 지금 용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용서를 하는 주체가 누군데요?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용서했어요. 남편이 용서를 했다고? 네. 그 여자를 용서하는 거지.
네, 근데 남편은 나는- 용서를 해. 그 남편은 그 선택을 해요. 그 상황에서 다 모든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상황에서 이 남자는 선택을 하죠. 이미 일은 다 저질러 줬고, 예? 내가 해야 될 선택은 무엇인가 명확해요, 명백해요 방향이. 그건 아시잖아요. 영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남편은 이미 용서를 한 건데 형이 용서하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근데 나는 그건 그- 영화에서 네,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런 저는 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 봤어요. 포인트 중요한 저는 포인트다. 남편이 용서를 저는 예,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남자의 선택이 이해가 돼요. 예. 그렇죠. 그 남자가 얼마나 속에 끓음이 났겠어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그 우발적인 살인도 했겠죠. 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냉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남녀가 거기서부터는. 눈이 맞고 서로 배가 맞고 배를 맞추고 이런 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문제인 거죠. 네. 남편이 용서하는 거는. 네. 그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아이의 모습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아이가 뭐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공연 같은 거 하는 거를 하계회. 같이 이렇게 보는 부부가 같이 보는 장면이라든지 아이와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쵸. 가족들이 같이 시간 보내는 장면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장면에 대한 이해 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 여자를 뭐 결론이 용서할 수 그거야.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뭐 지금 번호 알았죠. 내 결론은 뭐냐면 아까 오샤가 얘기했던 위대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만이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나는 여자를 용서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나도 수도 없이 겪는 문제고 이 여자는 단지 행위를 그 말하자면 선을 넘어서 행위를 했을 뿐이야. 난 하루에도 몇 번씩 길 가다가 보는 여자들한테 어떤 마음을 막 먹는데 그 기본 대상이 그런 성적인 대상이야. 근데 그 선을 넘었다 말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랬으면 어디까지가 불륜이냐? 나는 처음부터 불륜이고 그 불륜은 다 용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이 영화가 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리차드 기어 여기서 남편의 어떤 살인 말고 이 사람이 겪는 거 어떤 심리적인 갈등과 괴로움 있잖아.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충동적인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 이렇게 트렁크 뒤에 실어가지고 예. 차 뒤에 실어놓고 그 학예회를 가잖아. 애 공연을 하는 걸 보러. 근데 뒤에서 누가 차를 박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열려 트렁크가 열리죠. 뭐 그런 거 그런 엑사이팅한 장면들을 쫙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남녀가 이렇게 그냥 바람피는 그런 불륜 영화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잘 찍었죠. 아, 잘 찍었어요. 이 아드리안 라인 그러니까 왜 70년대 이 영국 감독들 CF 감독들이 유명한 감독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드리안 라인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아는 리들리 스콧, 토니 스콧 그 형제 있죠. 또 알란 파커, 그렇죠. 그다음에 휴 허슨 이런 이 사람들이 다 CF 감독 출신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씬에 대한 이런 해석이 남달라요. 아, 그리고 뭐 편집에 대한 그렇죠. 게 그러니까 이 젊은 이때 이제 70년대니까 젊었던 이 감독들이 다 영화 감독이 돼서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CF 감독 출신인데 보통 우리가 CF 감독하면은 이게 짧은 장면들이나 미장센은 좋은데 이 2시간을 몰아가는 힘이 그렇죠.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힘까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드리안 라인은 물론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좀 특화가 돼 있었죠. 약간 에로 영화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말로 하면 하여튼 그런 멜로 에로 영화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했는데 이 영화에서 뭐 정점을 이룬 것 같아요. 아우, 뭐 아드리안 라인이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를 그리고 힘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몰아치는 이런 편집과 연출이 그렇죠. 기가 막히고 아까 전에 최 과장님이 장면들을 설명을 할 때 그 저도 되게 공감 있게 봤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의 리차드 기어와 같이 이렇게 엉켜 있는 모습 그리고 폴 마텔과 엉켜 있는 모습 자기 아들과 엉켜 있는 모습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보여줘요. 그렇죠. 이런 연출 너무 좋았고 근데 저는 만일 이 자리에 여자가 있었다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왜 나쁜 남자한테 끌리냐 이거예요. 이거 되게 본능이니까. 아니 그게 왜 본능이냐 이거죠. 그 아니 그 표현이 좀 고상한 것 같은데? DNA니까. 본능이라는 표현 억울하지. DNA니까. 억울하지. 완전히 나쁜 남자인 걸 알아요.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다이언이 얘기를 해요. 당신 이런 식으로 5명, 6명, 몇 명 정도 만났어요 하면서 안기거든요. 이 심리가 아니 뭐냐 왜 그게 이거지. 나쁜 남자야? 근데 소위 우리가 그거 그냥 나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나쁜 남자가 바로 이런 남자가 나쁜 남자라는 거죠. 그럼 또 나쁜 하나. 여자는 뭐야? 나쁜 여자는 이거지. 이 남자한테도 살랑살랑, 저 남자도 살랑살랑. 그런 여자한테 남자는 왜 빠져? 예쁘니까. 그러고 보면 참 예쁘니까 빠지잖아. 우리 인간이 그렇게 남성 위주의 이런 가부장적인 이
이 꼰대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들 막 하고 축첩하고 작은 마누라, 큰 마누라, 중간 마누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는데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을 지칭하는 말 같은 건 없거든. 근데 여자들은 서양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말이 있어요. 창녀, 호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그 직업을 갖지 않은 여자들한테 그 말을 들이댑니다. 그 창녀란 말도 굉장히 여러 개 있어요. 한글로 보면 무슨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저는 남자한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맞아. 그 형 아니, 너무 예, 시대를 갈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남자를 일으키는 말 뭐라 그래? 바람둥이? 나쁜 놈. 남봉꾼. 남봉. 남봉꾼. 남봉이나 나쁜 놈. 남봉. 바람둥이. 병강쇠. 병강쇠 아니고 남봉꾼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비하하는 그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충실하지 않은 어떤 자기 상대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다 그 비난 받죠. 그 누가 옹호해요? 지금 뭐 옛날처럼 축첩하고 그런 남성들을 옹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아니고 맞아. 용인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그런 이게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지 않고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은 이미 예전의 이야기가 돼버린 거지.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났나요? 용어로 남아 있는 것에 벗어났을까? 잔재가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지. 물론 벗어나야죠.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잔재는 나는 있어. 아직 못 벗어났다고 봐요. 우리 무슨 그 말은 옷이야 이거야. 여성의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그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야. 그건 차이지, 차이. 흔히 말하는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여자들이. 지금도. 뭐 아무튼 제가 흥미진진할 거라고 얘기했죠. 묘하게 다 다르다니까. 별로 안 흥미진진해. 엄청 흥미진. 이거 1시간 넘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난 이런 면이 보이죠. 그러면 이 영화가 참 잘 됐구나. 이 영화 참 좋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물론 잘 된 영화라는 건 인정해. 오셔가 얘기했던 건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아. 근데 이 영화 내 인생의 영화야. 너무 좋아. 라고 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영화가 뭐 잘 만들어진 영화고 인상적이죠. 생각나는 장면도 많고 그 외 처음에 왔을 때 폴 마텔 얘가 막 자랑하잖아. 이 책이 내가 뭐 50불에 샀는데 얼마. 그게 그 책이 저기잖아요. 화이트 팽 늑대개 그 책이잖아요. 근데 이제 잘 찍었다는 게 그게 나중에 그 살인 현장에서 그 책 위로 피가 그 책을 이렇게 덮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남자로 시작된 이 비극의 씨앗이 결국 이 남자를 파멸로 이끌었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생긴 거죠. 그리고 다이안 레인이 얘한테 빠져가지고 자기 애 그 뭐 학교에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까먹잖아 자느라고. 그거 굉장히 아주 엄청난 묘사. 그거는 그렇죠. 엄마의 본분까지 망각하는 거야. 그 인간이 그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요.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래요.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1시간이 훌쩍 갔네. 2시간이 훌쩍 갔네. 근데 그 무언가에 집중했을 때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재미라고 한답니다. 자기가 본인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집중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몰랐다는 거거든요. 이 다이안 레인은 이 둘의 관계에 너무 재미가 있던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 빠져나올 수 없어. 그거는 다이안 레인에게 어떤 상일 수도 있고 형벌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거지. 근데 폴 마텔에게는 무엇이었냐는 거야. 그게 그냥 즐거움이었을까? 그것만이었을까? 혹은 얘한테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 이런 거 따져보는 거지. 또 그게 없었다고 하니까 난 자꾸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거고. 전혀. 그 나쁜 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나는 그래서 계속 나쁜 놈으로. 아니 그것도 좀 이냐 아니냐, 나쁜 놈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래서 나는 불륜이란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남자는 폴 마텔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얘기 한번 합시다. 누구한테 가장 감정이입이 됩니까? 응? 어느 쪽에 더 감정이입이 됩니까? 여긴 뭐 제3자 입장으로 보는 거죠. 뭐. 나는 몰라. 최 과장은 결혼했으니까 리처드 기어한테. 난 리처드 기어에게 되더라고. 나는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되던데. 오히려 난 다이안 레인이 뭐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이번에 나 다시 보고서 좀 옛날에 봤을 때는 다이안 레인이 저렇게 섹시했나?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 옛날에 이거를 내가 20대 때 그 남자의 시각으로 본 거네요. 그때는 다이안 레인이 그렇게 이쁜지 이런 어떤 섹시한 이렇다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섹시하네. 나이 들었나요? 나이가 들었나? 제3자의 시각에서 본 거고. 다이안 레인 입장에서 본 사람은 없나? 저는 제3자의 입장이긴 맞는데 이 비중을 좀 따지고 싶어요. 저는
다양한 인물들한테 다 이입이 됐거든요. 이입이 돼? 그 중에 다이안 제일 레인이 잘했다는 뜻이네 네가. 다이안 레인 아니 잘했다. 네가 제일 잘 봤다는 뜻이네. 저는 아니, 지금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다 보니까 감정이까지 하는 부분이고 저는 아들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아들 그 심지어는 얘기도 있다. 커피숍에서 나누는 친구들까지 들어갔고 아, 네 진욱이- 가족 간수나 잘해라고 하는 부하 직원까지 들어갔었어요. 저는. 진욱이 이번에 영화 이거 처음 봤어? 아니요 봤었죠. 그래? 예, 예전에 나왔을 때 봤었고 최근에 이제 다시. 다시 볼까 또 재밌어? 재밌어요. 더 재밌던데 저는. 그래. 예, 더 재밌어요. 그래서 불량식품이야. 나는 근데 지금 우리가 폴 마텔이 얘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다이안 레인도 일정한 똑같은 부분에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봐. 만약에 폴 마텔을 비난할 거면. 다이안 레인도 비난 받아야 된다. 그럼. 난 왜냐면 얘가 지하철 타고 돌아오면서 그 느끼잖아. 막 창피하면서도 좋고 막 무서우면서도 즐겁고 막 이런 거 막 느끼면서 그다음에 노골적으로 남자 찾아가서 계속 그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때 그거- 끝냈어야 되죠. 그거 얘가 유부녀고 그렇다면 얘가 지가 잘라야지. 쟤는 총각이고 쟤는 잃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걸 이제 물론 하긴 하죠. 영화 이제 나중에 벌어질 일 다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게요. 영화가 사실 초반에는 약간 다이안 레인한테 약간 그 책임이 좀 전가되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사실 영화 뒤쪽에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폴 마텔 아내가 있었다. 형사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다이안 레인이 저 그 지금 처음 알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약간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 책임들이 점점 좀 나눠지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그렇죠. 근데 뭐 심정상 여기 앞에는 총각이라고 그쵸, 생각되니까 그렇게 알고 혼자 있으니까. 살고 있었고 그리고 네. 별거 중이었다고 하니까. 근데 나는 다이안 레인이 막 즐기고 나중에 집에 와서는 또 그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기 아이와 남편한테 그럴 수 있다라는 그거가 나는 뭐 좀 용서가 안 되더라고. 잘못이 있다. 그러면은 가정을 깨든가 이 남자한테 가든가. 그냥 뭐 얘도 그냥 즐긴 거였었던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누구나 뭐 그렇게 난 그 흔들릴 수 부분에서 있어요. 누구나 빠질 수 있다. 그 말에 동의해. 네. 다만 그거를 상습적으로 하는 인간이 나쁘다고 보는 거지. 네. 다이안 레인은 빠질 수 있어. 빠지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나쁜 거의 중요도를 보면 난 그 남자가 훨씬 나빴다고 보고. 그러니까 아니 다이안 레인이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는 보지 않지 물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좀 결혼하기 전에 뭐 남자도 많이 만나보고 여자도 많이 만나보고 이렇게 좀 그랬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데 정말 평생 한 남자만 알았던 사람들이 크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평생 한 여자만 알고 이런 사람들이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 그 리처드 기어가 너무 반듯했나 봐요. 여기 굉장히 반듯하게 너무 나오지. 반듯하고 너무 안정적이고 그런 생활에 나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 남자랑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 남편한테 가서 그 뭐 스웨터 같은 거 선물하잖아. 그렇죠. 그걸 입고서 남편이 막 좋아하잖아 입고. 나는 내가 만약에 내 여자친구나 내 와이프가 그랬다 그러면 난 용서 못해. 내가 부조인가? 그거는 너 또한 장담 못하는 살인하는 그 순간에 그 살인 도구가 됐던 스노글로브. 예, 스노우 글로브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였잖아요. 아유, 그 사람 엄청난 사이에서. 거였죠. 예. 그러니까 왜 하필 이걸 줬냐라고 하면서 흐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예, 정신 못 차려. 정신을, 정신을 약간 정신이 잃으면서 혼미해져. 그러니까 되게 명료한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처드 기어가 여기서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 엄청난 예, 배신감을 감당 못하는 예. 거지. 그런 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형 얘기처럼 우리 두 사람 간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나의 사랑이 정말 가득 담겨 있는 그 선물을 선물이 그 집에 그 남자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이성을 잃는 거죠. 예. 되게 중요한 건데 다이안 레인이 그럼 주는 사람만큼 중요하게 받았을까?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게 나한테도 이만큼 소중한 거니까 이 남자한테 줬을까? 난 수만 가지 그 생각이 들어. 그 스노글로브는 또 하나 받은 놈은 또 뭐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묶여 있어. 이게 단순한 물건이 하나지만 각자에게 다 차이가 나는 물건이기도 하고. 그 시카고 갔다 와서 그 윈디시티 예. 바람 부는 도시죠. 그렇죠. 시카고 그걸 좀 처음에 뭐 바람 불고 이런 거랑 다 이어지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의미가 있었던 거고. 집에 그 컬렉션이 있어서 다이안 레인은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남편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갖다 그렇죠. 줬겠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영화가 진짜 그 바람이 되게 중요한 모티브잖아요. 그렇죠. 중의적이죠. 예. 바람. 예. 근데 우리 말에 바람 핀다라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페어라고 하고 바람과는 사실 없는데 그게 크게 연관이 어. 되는 표현이 없는데 재밌어요. 그러네요. 묘하게. 재밌네요. 예. 네. 그런 표현은 있는 거죠. 이 마음의 바람이 분다라든가 이런 표현은 있는 거죠. 그런 표현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몰라서 세컨 윈드라는 표현이 있죠. 그냥 그게 우리말로 그 약간 부활한다 뭐 이런 뜻도 있거든요.
뭐 아무튼 예, 바람이 많이 나오는 Unfaithful. 내 이름은 바람. 자, 여러분들 각 그 배우자의 Unfaithful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12영화였고요. 바람이 실컷 보이고 바람은 완전 들었다.